이런 자세로 주무시면 뇌에 독소가 쌓입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주사 라인 확보해주세요.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지야? 이제부터는 한밤중에 잠 못 이룬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짓눌린 듯 무겁고 기억이 뒤죽박죽되어 냉장고 문을 왜 열었는지도 잊은 적이 있나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기억이 뚝 끊긴 적은요? 혹은 밤마다 뒤척이며 잠은 적고 꿈은 많고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쉰 것 같지 않은 피로감이 남아있나요? 그 질문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당신의 뇌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용한 도와달라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된댕이처럼 무거워요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한국노화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치매로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뇌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뇌의 노화가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수년간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신경세포 안에는 단백질 찌꺼기와 산화독소 같은 노폐물이 점점 쌓이고 그로 인해 뇌 속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조정하면 뇌는 스스로 그 찌꺼기를 청소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밤 어떻게 잠드는가 그 단순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앉아있다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떨려요가. 아침에 일어나 자리에서 막 일어설 때 살짝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한 적이 있나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서울에서 35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나봤지만 대부분의 시작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긴 작고 사소한 증상들에서 출발했죠. 경기에서 오신 68세의 은퇴교사 최민수 씨도 그랬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진료실에 들어왔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두통은 없어요, 선생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기억력이 이상하게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쇳덩이처럼 무거워요.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나 가벼운 불면증 탓이라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물건 둔 곳을 찾고 있고 심지어 운전 중 갑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 생각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한쪽만 저리고 팔도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목, 팔 한쪽이 저리거나 따끔거린 적이 있나요? 최민수 씨의 검사를 진행했을 때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뚜렷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뇌 MRI 결과에서 뇌척수액 순환이 감소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 뇌척수액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히 물었습니다.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항상 바로 누워요. 옆으로 자면 허리가 아플 것 같아서요. 그 대답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레이라는 자연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하며 몸이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자세일 때 뇌척수액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정자세로 누워 잘 경우, 특히 나이 들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나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는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즉, 잠자는 자세 하나만으로도 아침의 저림이나 어지럼, 기억력 저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깨고 잠을 자도 피곤해요가. 잠이 잘 안 오거나 한밤중에 자주 깨고 꿈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가요? 저는 최민수 씨에게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일과가 끝난 서울 도심과 같습니다. 먼지, 매연, 쓰레기가 곳곳에 쌓이죠. 밤이 되면 청소차와 하수 시스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뇌 속의 그 쓰레기가 바로 잘못 접힌 단백질과 독성 물질들이에요. 이게 오래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경세포를 죽이게 되죠.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옆으로 누워 자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좋은 출발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충분히 깊은 잠을 자는 것이에요. 그래야 뇌가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가.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어도 손발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있나요? 저는 최민수 씨에게 몇 가지 간단한 조정을 권했습니다. 늦게까지 TV를 보는 습관을 버리고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일찍, 술은 줄이고 옆으로 누울 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백이나 쿠션을 품에 안고 자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일들이지만 그게 뇌의 회복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3주 후 그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훨씬 가볍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아내 말로는 요즘 제가 짜증도 덜 낸대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 밤 뇌가 독소 찌꺼기를 씻어내며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델타파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건 처음이에요.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신호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EEG, 즉 뇌파 검사 결과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최민수 씨의 뇌파에는 델타파 DTA파 깊은 수면을 상징하는 파형이 이전보다 훨씬 짙고 규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그의 잠이 얕은 단계에서 벗어나 진짜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였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그 곡선들은 한강의 일출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이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진짜로 쉴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병들어간다는 걸요. 우리는 뇌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고 건강식품에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의 푸른빛을 눈앞에 비추고 그 빛이 뇌의 휴식을 빼앗는다는 사실은 잊고 있죠. 두뇌를 위한 보조제를 찾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뇌 속의 청소, 하천, 즉 글림프 시스템의 흐름을 스스로 막아버린 채 잠드는 겁니다. 아침마다 손이 살짝 떨리고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가. 아침에 손이 살짝 떨리거나 동작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매일 밤 당신은 뇌를 돕고 있나요? 아니면 해치고 있나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뇌의 청소 시스템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서 저 박지훈 신경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뇌는 깊은 잠일 때만 스스로 청소를 하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 척수액의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해주면서 심장과 척추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적인 수면 자세, 19 잠들기 전 습관 하나가 어떻게 깊은 잠을 만들 수도 망칠 수도 있는지, 뇌가 이미 노폐물 정체 상태에 들어섰는지를 조기에 알아채는 방법과 이를 되돌리는 3단계 회복 루틴. 이 모든 것은 쉽고 돈이 들지 않으며 한국과 해외의 주요 신경과 연구기관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10년 더 젊고 또렷한 두뇌로 살고 싶다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밤 잠드는 방법 하나가 당신의 기억력과 인생의 다음 10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 꿈을 많이 껴서 그런지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가로. 밤마다 꿈이 많고 아침이면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웠던 사람 그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최민수 씨에게 수면 자세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린 지 3주 후 그는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봄비처럼 잔잔한 이슬비가 내렸고 진료실엔 따뜻한 조명이 비쳐 그의 얼굴이 한결 밝게 빛났습니다. 예전에 지친 모습은 사라지고 걸음걸이도 가볍고 눈빛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박 선생님,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옆으로 누워 자기만 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전엔 아침마다 밤새 뒤척인 사람처럼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흐렸는데 이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기억도 또렷해져서 예전에 읽다만 역사책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시 신뢰하게 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요. 아침마다 한쪽 머리가 지끈거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거나 낮잠 후에 오히려 머리가 더 무거운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최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는 결코 신비가 아니라 명확한 과학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수면의 느린 파동 단계에 들면 뇌는 결코 멈춰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글림프 클림패틱 시스템, 즉 뇌의 청소 네트워크가 정교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뇌의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며 뇌척수액이 모세혈관 주변을 따라 도시의 하수처럼 구석구석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물결은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알츠하이머 원인 단백질을 포함한 각종 독성 물질을 쓸어내어 정맥을 통해 뇌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보다 무려 10배 이상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중장년층에서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호흡이 얕기 때문이죠. 잠들기 전 휴대폰의 푸른 빛, 한두 잔의 술, 늦은 커피, 쌓인 스트레스, 그리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 이 모든 것이 기도를 좁히고 내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한다는 건 당신의 뇌 속의 쓰레기를 매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쓰레기로 가득한 도시에서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도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손이 저렸어요. 저는 최민수 씨에게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 근무를 몇 년째 이어오던 젊은 간호사 이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30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그녀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리며 시야가 흐릿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MRI 결과는 달랐습니다.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있었던 것이죠. 혹시 주무실 때 자세가 어떠신가요? 제가 묻자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엎드려 자요. 허리가 덜 아파서요. 그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엎드려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비틀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특히 경정맥이 눌려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히는 것이죠. 그녀에게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눕고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며 오후 커피를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2주 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밤중에 더 이상 깨지 않아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면 자세의 변화가 아니라 뇌 속의 배수관을 다시 열어준 결과였으니까요. 그날 밤, 진료를 마치고 분당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카페와 사무실마다 불빛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지하철 창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알까? 지금 깨어있는 1분 1초마다 자신의 뇌는 회복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따뜻한 물에 씻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잠시 들인 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 식사 마치기, 술 금지, 화면 금지, 깊게 3번 숨 쉬고 몸을 옆으로 기울여 스스로를 안듯 잠들기. 그날 밤, 저는 옆으로 누워 긴 베개를 품고 심장이 고르게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뇌 속의 미세한 혈관 사이로 맑은 물결이 흐르며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독소를 씻어내는 모습을. 그건 단순한 상상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올바른 수면을 가르치는 일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메일함을 열자 이수진 간호사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와 있었습니다. 새로 산 베개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베개 샀어요. 이제 남편도 옆으로 자요.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의학에서 가장 큰 기쁨은 수술의 성공보다 한 평범한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된 순간입니다. 그날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2사람의 뇌가 스스로 청소되었다. 한 명은 교사, 한 명은 간호사.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세로 잠들고 있을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시작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최민수 씨처럼 바뀔 테니까요. 가벼운 머리, 또렷한 기억, 그리고 평온한 아침.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몸을 살짝 옆으로 기울인 채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그건 단순한 잠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조용한 수리 작업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단순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5월의 어느 늦은 오후, 진료를 마치고 회진실에 남아있던 나는 신경과로 새로 발령받은 젊은 의사 김서연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30년 전의 나처럼 반짝였다. 그녀가 물었다. 박 선생님, 왜 단순히 수면 자세만 바꿔도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나요? 피가 잘 도는 게 이유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혈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경계 전체의 조용한 재생 과정이에요. 깊은 잠에 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신경세포가 수리되며 기억이 저장되는 시냅스가 강화됩니다. 반대로 잠이 얕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심지어 기존의 기억조차 희미해집니다. 나는 김서연에게 한미정호 19씨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서울의 한 사무직 여성으로 평소 건강했지만 최근 들어 자주 깜빡거리고 보고서를 쓰다 숫자를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뻣뻣해요. 그녀는 단순한 피로라 여겼죠. 하지만 상담을 하며 알게 된 건 그녀도 전형적인 도시형 수면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늦은 저녁, 스마트폰을 보며 눕고 역류를 막으려 높은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 높이 때문에 목이 꺾이고 뇌혈류 순환이 제한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베개의 높이를 낮추고 목 뒤에 작은 보조 베개를 대고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자도록 권했습니다. 또 8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2주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컴퓨터 비밀번호가 바로 생각났어요. 머리가 정말 가벼워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뇌 영양제를 찾지만 정작 뇌에게 진짜 휴식을 주지 않는다는 걸 그녀를 통해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삼, 비타민, 마사지 기기엔 돈을 쓰면서도 잠을 삶의 치료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력한 약은 언제나 수면 그 자체입니다. 낭비되는 잠은 없습니다. 다만 도둑맞은 밤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김서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깊이 자게 하려면 먼저 잠이 찾아올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허락하도록요. 그리고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빛. 잠들기 1시간 전엔 모든 밝은 화면을 끄세요. 푸른 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대신 노을빛처럼 부드러운 조명을 켜면 몸이 이제 밤이구나 하고 인식하죠. 둘째, 식사 리듬. 저녁은 가볍게, 붉은 고기나 튀김은 피하고 현미밥이나 고구마처럼 느리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조금 넣으세요. 세로토닌 합성이 활발해져 잠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온도와 소리. 조용하고 서늘한 방이 좋습니다. 18, 20도의 온도가 깊은 잠의 체온 조절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하루의 마무리 의식. 따뜻한 물 한 모금, 천천히 3번 깊은 숨, 그리고 자신에게 오늘도 잘 버텼어. 작은 감사 한마디. 김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치 명상 가이드 같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잠과 명상은 닮았어요. 둘 다 뇌가 회복 모드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우린 그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퇴근길, 나는 지하철 유리창 밖을 보았습니다. 늦은 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진짜로 자고 있을까? 그리고 몇 명은 단지 기절하듯 쓰러져 있을까? 잠과 탈지는 닮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진짜 잠은 깨어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만들지만 탈지는 더 깊은 혼탁만 남깁니다. 집에 돌아오니 최민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영어 자원봉사 수업을 시작했어요. 기억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밤의 작은 변화가 하루의 전부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깊은 잠은 뇌의 세례다. 매일 밤은 새로 태어날 기회다. 잘 자는 사람은 자신을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펜을 놓고 몸을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긴 베개를 품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바깥의 서울은 여전히 낮처럼 밝았지만 내 작은 방 안에서는 조용한 어둠이 그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낡은 생각을 닦아내고 남은 피로를 씻어내며 내일의 기억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는 일. 그해 가을,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엔 노란 은행잎이 가득 깔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오늘은 마치 처음으로 최민수 씨를 만났던 아침처럼 마음이 가벼웠다. 6개월 만에 재진,
그는 한 손에 사과 한 봉지, 다른 손에는 환한 미소를 들고 있었다. 박 선생님, 요즘 잠이 정말 좋아요. 초등학교 때 외웠던 시도 다시 떠오르네요. 그의 또렷한 눈빛을 보며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의사로서의 행복은 항상 큰 수술의 성공에 있는 게 아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다시 제대로 잠드는 법을 찾았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보람이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복도 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걸 어쩔 수 없는 퇴화라고 생각하지만 뇌의 노화는 수면으로 늦출 수 있다. 깊은 잠 속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신경세포의 연결망이 복구된다. 연세대 연구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매일 밤 6-8시간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약 40% 낮다. 그날 저녁 나는 한강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맡았다. 홀은 크지 않았지만 자리가 꽉 찼다. 나는 늘 하던 이야기로 시작했다. 어느 선생님이 제자를 모두 잊을까 두려워했지만 잠자는 법을 바꾼 후 다시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그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박 선생님, 저는 심장이 왼쪽이라 왼쪽으로 눕기가 두려워요. 괜찮을까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심장은 왼쪽에 있지만 단단한 흉곽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왼쪽으로 누워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 답답하다면 오른쪽으로 눕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척추가 곧고 목이 꺾이지 않으며 호흡이 고르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왔다. 제주에서 온 엔지니어 정우성 씨였다. 저는 매일 4시간밖에 못 자요. 일이 많아서 잠을 자면 죄책감이 들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잠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긴 투자입니다. 기억력, 심혈관, 감정의 균형 모두 수면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